안녕하세요. 아키엠 개발사 CMX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체 감리, 현장 등록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보이시는 화면에 우측 하단에 현장 등록 버튼 클릭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등록 눌러주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해체 성명 감리 부분 선택해가지고 현장 개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주시게 되면 보이시는 화면이 현장명, 그리고 감리 유형, 그리고 공간 정보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현장명과 감리 유형, 그리고 동명칭에 대한 공간 정보를 한번 작성을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좀 해봤는데 지금 이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감리 유형이라는 부분이 해체와 성면 해체로 나뉘게 되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해 주신 후에 해체 혹은 성면 해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간 정보에 보시면 외벽과 지붕이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필요하신 부분이라면 체크를 해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 없다면 저장 버튼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동이 지금과 같이 A동이 아닌 B동, C동 이런 식으로 동이 더 있다 하시면 좌측 하단에 동 추가 버튼 클릭을 해주셔가지고 이 공간 정보에 대한 내용을 밑에다 한 번 더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동 추가를 잘못 눌러서 동을 없애야 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보이시는 이 휴지통 버튼 클릭해 주셔가지고 해당 동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나면 방금 만들었던 현장이 눈에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 현장을 한번 클릭해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게 될 경우 이제 보이시는 화면이 상단부에는 전경사진 혹은 조감도를 넣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현장에서 얼마나 종이를 작성을 해가지고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착공 준공 그리고 이 지도 위치 같은 경우에는 개요에서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여드리게 됩니다. 이 개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톱니바퀴 안에 있게 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정이나 실시 같은 경우 클릭을 해서 이제 한번 내용을 입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안에 사진 영상, 안전점검, 일지, 바로 가기가 있게 되고요. 밑에 부분에는 감리보고와 장비 재원, 공사 추진, 종합보고 부분이 있게 됩니다. 이 사진 영상이나 안전점검, 일지 같은 경우에는 아키엠 일반 감리 사용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클릭하여 문서를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밑에 보이시는 감리보고나 장비 재원, 공사 추진 같은 경우에는 PC로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토그리드 드로보드가 있게 되고요. 이 포토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고대에 스마트 그리드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포토그리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드로보드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작성이 되어 있는 화면으로 가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 현장으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아까와 이제 다를 것 없이 보이시는 화면 그대로 동일하실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에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영상이나 안전점검, 일지 3개 부분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될 경우 해당 동 그리고 밑에 층이 나오게 되고요. 동과 층을 지정해 주신 후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사진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사진을 안에 넣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일 경우에는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촬영 화면으로 넘어가 주셔서 해당 사진에 대해서 바로 업로드를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위치 부분입니다. 이 위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아키엠 현장에 넣어 주셔야지만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그 기능 말고도 또 다른 기능이 있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화면에서 파란 색깔 반원 아이콘 한번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드로보드라는 새로운 창이 하나가 나오시게 되고요. 여기에 파일을 올려놓거나 클릭을 하여 업로드 해주세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굳이 아키엠에 도면을 안 올렸는데도 바로 현장에서 종이 도면을 촬영해가지고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촬영을 해가지고 넣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이 나오시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아키엠 현장 안에다 도면을 등록했을 경우에는 드로보드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현장 안에 어떤 도면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도면을 선택할 건지 해가지고 리스트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도면을 클릭을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지만
도면 위치 지정이라는 부분을 가지시게 되고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도면을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드롭보드 안에 있는 도면 클릭을 해주시면 도면 등록이라는 버튼이 보이게 되고요. 이 부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도면이 추가되었습니다와 알림과 함께 위치 도면 부분에 도면이 지금 새롭게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파란 색깔 반원 아이콘을 한번 눌러 주셔가지고 도면을 좀 확대해서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도면에서 클립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첨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마크업, 그리고 이 기능은 도면 자르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지우개 버튼은 초기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한번 마크업 기능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통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을 해보게 되면 해당 도면에 대해서 마크업 작업을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보이는 이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이 도면 안에다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간단하게 작업을 해보자면 클라우드 아이콘 통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아니면 화살표로 해가지고 해당 부분에 표시 또는 텍스트를 통해서 내용도 이렇게 입력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이 다 완료가 되면 좌측 상단에 이제 디스켓 아이콘 저장 버튼 클릭을 하여서 해당 작업한 것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크업 작업한 도면이 보이시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위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이 가위 기능 클릭 한번 해보시게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자르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을 한 후 자르기 클릭해 주시게 되면 해당 부분만에서 도면이 잘라지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마크업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클립 부분에 파란 색깔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이 부분이 바로 이 위치 부분에 숫자가 표기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첨부한 이 숫자를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클립 부분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클립 활성화된 것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클립이 회색깔로 변경되게 되면서 지금 위치 부분에 숫자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RTM에 서류가 첨부가 되었을 때는 이 상단 부분들의 숫자가 표기가 될 거고요. 뭐 사진 4개 있으면 4, 위치 1, 일지 1, 안전장 목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만약 도면이 보이더라도 위치 부분에 숫자가 없다면 첨부가 안 된 것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도면에 첨부를 해놓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지 부분입니다. 일지 한번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지금 회차 얼마나 작성을 했는지 아실 수가 있고요. 이 주요 공정 부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내용, 최초 마감재 철거 전, 지붕층 해체 착수 전, 그리고 중간층 해체 착수 전, 지하층 해체 착수 전, 이 4개의 문구들이 보이시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이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 회색 박스 부분에 내용이 입력되시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입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회색깔 박스 부분에 클릭을 한번 해주시게 되면 커서가 작동이 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내용을 작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다 하셨다면 작업 내용 입력 클릭해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정 부분 내용 입력해 주시고 지정 및 특기 사항의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작성 준비 단계까지는 끝나게 되신 거고, 추가적으로 작성 화면에서 우측으로 쭉 가보시면 날씨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해 부분 클릭을 해서 날씨도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해당 감리 일지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신 후 초록색깔 작성 버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공종 감리 차관사항, 감리 내용, 특기사항, 지정 및 처리 결과를 입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입력하는 것은 공종 등록, 차관사항 등록, 감리 내용 등록, 이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내용을 입력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문구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 회색깔 박스 클릭해가지고 직접 입력도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용 이렇게 간략하게 눌러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등록하셨다면 밑에 공중별 감리자 서명 그리고 총괄 감리자 서명이 있게 되고요. 이 총괄 감리자 서명 눌러주시게 되면 현재 건축사님들의 서명이 등록되어 있는 도장 혹은 서명으로 창이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이 공정별 감리자 밑에 선택하세요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 클릭해 주시게 되면 개요에 저장된 감리원들
이름을 불러와가지고 공중도의 감리자 부분에 서명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서명이 등록이 안 돼 있다면 지금과 같이 서명 박스가 나와가지고 안에다 서명을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입력이 되면 검정 색깔로 서명을 하면서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서 해당 서명을 넣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서명까지 들어간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입력이 되셨다면 밑에 저장 버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클릭하면 제가 위치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지가 하나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상단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점검표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표도 마찬가지로 회차, 계획, 실행이나 점검 위치를 입력해 주시고 상세 작성에서 작성 부분을 클릭해가지고 입력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계획 부분 이 박스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일지에서 보셨던 것 같이 네 가지 부분들이 있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내용을 입력하시려면 회색깔 박스 클릭해가지고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최초 마감제 철거전을 입력했기 때문에 이 부분 클릭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이나 점검 위치 부분 입력해 주신 후 녹색깔 작성 버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위에 내용이 저장이 되게 되면서 밑에 보셨던 안전점검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전점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 마감제 철거전, 지붕층, 중간층, 지하층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작업하느냐, 일단은 이 항목들 옆에 보시면 플러스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주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밑에 줄들이 이제 나오시게 되고요. 만약에 잘못 추가해서 필요 없는 줄이 있다 하시면 이 빼기 버튼 클릭해 주셔가지고 이 줄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력 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 후 최종적으로 이 저장 버튼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해당 내용이 저장이 되게 되면서 안전점검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리 보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프린트 아이콘 클릭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작업을 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처음에는 해체공사 감리일지 대장부터 보여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감리일지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대장, 그 다음에는 또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보이시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밑에 보시게 되면 도면과 사진이 같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보시게 되면 이 프린터 부분에 공유하기 아이콘이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PDF로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보실 수가 있고요. PC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이시는 것 같이 PDF, 엑셀, 한글, 워드, 인쇄 등으로 해당 문서를 관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뒤로 가가지고 해당 사진이나 아니면 일지, 안전점검표가 날짜가 잘못 작성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개별적으로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하시면 해당 사진이 잘못됐다면 사진을 클릭을 해주신 후 밑에 파란 색깔 동그라미 원 아이콘 한번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는 나침반 아이콘 하나 있습니다. 휴지통 아이콘 밑에 있는데요, 이 부분 클릭을 해주십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데이터 이동이라고 나와서 해당 사진을 날짜, 층을 지정을 해서 변경 버튼 클릭해서 진행해 주시게 되면 그 해당 사진이 해당 동이랑 층, 날짜로 변경해가지고 들어가게 되고요. 이 기능은 사진, 위치, 일지, 안전점검표에서 동일하게 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해당 날짜에 있는 사진, 위치, 일지, 안전점검표에 대한 모든 문서들을 옮겨보고 싶다고 하시면 지금 이 화면에서 뒤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달력 화면이 이제 보이시게 될 텐데요. 이 달력 화면에 잘못 작성한 날짜에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 아니면 휴대폰 같은 경우는 빠르게 2번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요, 일자별 편집기라고 나오시게 됩니다. 이 일자별 편집기 내에 사진, 위치, 일지, 안전점검표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신 후 다른 날짜를 옮겨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한번 전체 선택해가지고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 후 이동 버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원하는 날짜를 골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날짜를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 문서들이 6일 날짜로 옮겨지시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숨겨진 기능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달력 화면에서 또한 해당 달에 대한 일지나
안전점검표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을 다운로드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이 똑딱이 아이콘 한번 클릭을 해서 진행을 해보게 되면 리스트 화면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기간을 설정을 해주시고 조회 눌러주시게 되면 1개월치에 대한 문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문서를 전체 선택 클릭해서 다운로드해서 감리 일지를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상단에 있는 사진 영상 안전점검 일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바로가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가기 같은 경우 클릭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작업한 부분의 페이지가 이제 바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혹시나 이제 작업하시다가 뒤로 눌러서 이제 없어졌을 경우에 바로가기 클릭해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이제 최종 작업했던 곳으로 넘어가시게 되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감리보고, 장비재원, 공사 추진 부분이고요. 해당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감리보고 안에는 감리 완료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해체 공사 및 감리 수행 그리고 전후 사진첩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또한 수시 점검, 시정 중지 보고서, 폐기물 정리구 그리고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에 대해서 문서를 작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완료 보고서 좀 보여드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를 좀 만들어 드리게 되고요. 저희 이제 문서 양식 안에서 회장, 감리자 서명이라든지 아니면 내용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입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게 되면 안에 이렇게 지금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이 톱니바퀴 부분의 개요에서 작성된 부분들이 여기 부분으로 넘어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서 보다 보면 감리원 배치 현황이라는 부분이 나오시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위에 설명과 같이 개요에서만 이 개요는 어디 있다? 톱니바퀴 안에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동 버튼 클릭해가지고 하셔도 개요로 넘어가신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장비 재원 쪽 부분 관련돼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 재원으로 넘어가기 앞서 저희 기능에 또 이제 전후 사진첩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전후 사진첩 같은 경우 사진을 찍고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후 사진첩을 만들어 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성 방법은 밑에 작성 클릭해가지고 안에 사진 등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장비 재원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비 재원 같은 경우에는 자재 및 장비 검토서 그리고 자재 및 장비 제공표로 나눠져 있으며 이 밑에 부분에 추가 버튼 클릭을 하셔가지고 내용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입력해서 보게 될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프린트 아이콘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나온다 라고 봐주실 수가 있고요. 장비 제공표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등록해 주신 후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안에 이런 형식으로 보이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사 추진입니다. 공사 추진 안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회의록, 감리원 배치 현황, 기술검토위원서, 해체 계획, 변경 서류, 출근부나 근무 상황부, 업무 지시서 스캔 서류 등을 작업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근무 상황부 같은 경우 클릭해 주시게 되면 언제 어떻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틀을 뽑아 보실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종합보고 부분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합보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도 있지만 리포트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다운로드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기능이 있게 되고요. 이 다운로드 기능은 PC에서만 보이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그리드는 아까 홈에서 보셨던 포토 그리드, 그다음에 리포트가 이제 감리 일지나 안전점검표, 사진 대지에 대해서 그 항목들에 대해서만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 방법은 밑에 기간을 설정해 주시거나 아니면 시작 날짜, 종료 날짜를 지정해 주신 후 조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밑에와 같이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 내용을 이제 복사해서 가져보시거나 아니면 파일들을 통해서 저장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운로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다운로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RTM 내에 있는 이 기능들에 대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신 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전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 전체 다운로드 클릭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현장 내에 있는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마트 그리드 부분을 제가 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포토 그리드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포토 그리드 내에 있는 사진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부분으로 넘어와 주시게 되고 해당 부분에 대해 사진들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밑에 사진대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진대지라는 부분 한번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대지 클릭하게 되면 사진을 몇 장용으로 할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 있고요.
2장, 4장, 6장, 8장형으로 저희는 선택을 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한 2장으로 클릭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무조건 이제 공사 사진첩이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뒤에는 사진 대지를 만들어 드리는데 지금과 같이 2장, 아까 4장용이었으면 이렇게 갈라서 4장, 6장용도 이렇게 해서 6장, 8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진들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도 위에 보시면 PDF, 엑셀, 한글, 워드, 인쇄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케임 현장 PC에서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정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 부분 한번 눌러서 보게 되면 디포트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필 관리, 공지사항을 볼 수 있는 설정에 대해서 들어와주시게 되고요. 이 디포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떻게 이제 타입을 설정하고 할 건지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면 왼쪽에 보이시는 회색깔 동그라미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미리 보기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동그라미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 있으면 오른쪽에 등록이 되어 있다. 왼쪽으로 가 있으면 이쪽에 있는 내용이 등록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현장 설정했을 때 보이시는 화면입니다. 일단은 사업명, 프로젝트명과 공사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게 되고요. 그 밑에는 내용들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쭉 입력해 주신 후 밑에 보시게 되면 총괄관리 책임자, 건축사고, 해체 작업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건축사님 서명이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완료 보고서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일지에서 건축사보를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건축사보의 이름과 서명을 이제 넣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건축사보는 따로 서명이 아케임에서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사님이 직접 현장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서명 넣을 수 있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체 작업자도 동일하게 넣어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물어보실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총괄관리 책임자를 등록하고 서명을 등록했는데 이제 자신은 자기 정보에 서명이 저장되어 있는 서명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기에서 서명을 등록한 것은 설정 부분에 보시게 되면 프로필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필 관리 부분에 총괄관리자의 서명을 등록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하단에 나오시게 되고, 이 전체 서명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서명을 등록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 서명을 클릭해서 진행해 주실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이 참여 기간 내에 작성되어 있는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에 총괄관리자 부분에 서명을 넣어주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사님들이 밑에 건축사부나 아니면 다른 시공사분들 추가해서 넣어주실 때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이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해체 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